위스콘신주에 위치한 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면서 최근 이민 관련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 자격이 없다고 발표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2명의 남성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한 노인이 밀치기 공격으로 인해 지하철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행된 강아지 공장 금지법으로 펫샵의 애완동물 판매가 금지되면서 펫샵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애완동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MTA가 진행하는 연례 야드 세일 팝업 행사에서 이색 물건들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도 5명 이상 보고됐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7분경 메디슨 어번던트 라이프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사망한 미성년자 중 1명을 용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할 것과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숀 반스 메디슨 경찰서장은 총격범 외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반스 서장은 사망한 사람들이 학생인지 교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설립된 어번던트 라이프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35명입니다. 메디슨 경찰서에서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 중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한 경과는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서 대변인은 언제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에 임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왔다며 오늘은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스 서장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경미한 부상부터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대피시켰으며 경찰은 건물 내부를 여러 차례 수색했습니다. 반스 서장은 만약을 대비해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한 3번째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FBI 밀워키 지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에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KCB 학교 총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사고는 322건으로 이는 지난해 34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KBTV 뉴스 길야민입니다. 뉴욕주에 지난 2년간 22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이민 관련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로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뉴욕시 행정부는 재정적, 공간적인 압박에 마비될 정도로 망명 신청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신분이 없는 체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하며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이민 관련 사기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가톨릭 자선단체는 지난 목요일 기준 올 들어 현재까지 주정부 산하 신규 이민자 핫라인 오피스에 접수된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 신고가 58건에 달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민 서비스 업체에 대한 불만이 39건 접수돼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민 서비스 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로는 사기 광고였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이민 서비스에 대한 허위 설명, 계약된 서비스 미완료, 환불 불이행, 서류 분실 혹은 누락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례로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한 여성이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1,400를 지불하고 온라인 법정 심리를 받았는데 이 온라인 법정 및 판사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시설에 체류 중인 가족을 빼내기 위해서는 보석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10,000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1,500를 갈취해가는 경우 등 이민법 관련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사례가 급증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자동차 및 전신주가 날아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이상 보고됐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산타크루즈 카운티 스코츠밸리에서 토네이도가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최대 풍속으로 30야드 너비로 약 300m를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고 차량이 뒤집히거나 날아가고 도로 표지판도 손상되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스코츠밸리 경찰국은 토네이도로 인해 일부 지역 도로를 저녁까지 폐쇄했고 일요일 아침까지 도로 폐쇄 및 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12만 8천 건 이상의 정전 사례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의 정전은 베이 지역과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최소 5명 이상으로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양대기청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 지역 토네이도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1950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보고된 토네이도는 50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애덤스의 캠페인이 조사를 받고 있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재선 캠페인을 위한 공적 자금 $400만 이상의 기부금 일치 지원금, 매칭 펀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애덤스 시장의 캠페인이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매칭 펀드는 뉴욕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1당 $8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기부금 불법 모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그의 캠페인이 기부금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재선 캠페인에 중요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연방법원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내년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의 프레데릭 샤퍼 의장은 기소된 후보들은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021년 선거 당시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묶어 모은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 문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자금 거부로 애덤스 시장의 재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인 잉글 루이스 마틴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릭 애덤 시장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이 맨해튼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스 마틴은 이르면 오는 월요일 형사 기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이번 주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시청을 떠났으며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루이스 마틴은 친한 친구들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혐의로 맨해튼 검찰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루이스 마틴은 애덤스 시장의 최측근으로 수년간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두 사람은 관계가 악화되었고 루이스 마틴이 임명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좌관들이 해고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루이스 마틴은 과거 본인은 미셸 오바마가 아니라며 상대방의 비열한 공격에도 자신은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강한 성격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돌아온 후 연방수사당국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조사를 시작했으며 맨해튼 검찰은 이를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마틴은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도둑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청을 떠나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그의 측근들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최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미확인 드론 사건들에 이어 지난 토요일에는 2명의 남성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명은 매사추세츠주 주민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세 번째 용의자는 현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2명의 남성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의 공역 근처에서 드론을 위험하게 비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밤 10시 20분경 보스턴 하버 아일랜드 중 하나인 롱아일랜드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2명은 매사추세츠 주민인 42살의 로버트 더피와 32살의 제레미 폴칙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세 번째 용의자는 작은 선박을 이용해 섬에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스턴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로건 공항 근처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드론의 위치, 고도, 비행 기록, 드론 조종사들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피와 폴칙은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됐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벌금과 기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들에 이어 보스턴 드론 사건 조사는 모든 연관 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매사추세츠주 경찰, 합동테러대책반, 연방통신위원회, 로건 공항 항공교통관제소 등이 이번 드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헤럴스퀘어역에서 한 노인이 지하철 철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뒤에서 밀치기 공격으로 인해 떨어진 것인데요. 뉴욕시 지하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치기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72세 피해자 남성은 오후 12시경 34번가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북쪽행 F선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철도로 떨어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주변의 시민들에 의해 빠르게 구출됐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범죄 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하철 밀치기 공격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뉴요커들 사이에서 큰 안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주 브롱스에서 74세의 노인이 28세의 행인으로부터 밀치기를 당해 철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브루클린 지하철 플랫폼에서 43세의 남성이 다른 여성과의 언쟁 끝에 분노한 여성이 그를 밀쳐 철도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뉴욕시의 범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직 많은 뉴요커들 사이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강아지 공장 금지법으로 펫샵의 애완동물 판매가 금지되면서 펫샵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애완동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 법은 애완동물들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며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아지 공장처럼 비인도적인 번식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강아지 공장 금지법으로 인해 뉴욕 전역 애완동물 가게들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아지 공장 금지법은 강아지 공장의 동물들이 주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호소에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캐시 호컬 주지사가 2년 전 서명한 이후 지난 일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뉴욕 전역에서 애완동물 가게들이 구매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했습니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활동가 단체들은
이 법이 비인도적인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 회장인 라이즈 와인스톡은 애완동물 가게들은 감정과 지각을 가진 존재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잔혹한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라 말하며 이 법은 단순히 그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과 같은 인도적인 대안을 조명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완동물 가게 주인들은 이 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윤리적인 방식을 따르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 트랜슬에서 진행하는 MTA의 연례 열세어 팝업 행사에서 지하철 출구 사인 보도를 비롯해 이색적인 물건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팝업에서 뉴욕시 지하철의 상징들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MTA는 이번 팝업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틀 동안의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사전 예약 없이도 참가해 구경할 수 있도록 팝업 기간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연례 팝업 행사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렸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브루클린 2429 스틸웰 애비뉴에서 연장 팝업이 진행됐습니다. 팝업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역 간판, 지하철 좌석, 출구 관련 부품 등 특이한 물건이 판매에 등록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메트로카드 판매 기계도 판매 물품 목록에 공개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MTA는 지하철역 표시 간판이나 손잡이 같은 특이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직접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품목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또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2일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6개 다리와 2개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5일부터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결제 통행료가 피크 시간대 $15 38센트에서 $16 6센트로 인상되며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13 38센트에서 $14 6센트로 오릅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의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는 $18 31센트로 오르고 내년 7월 6일부터는 $22 38센트까지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패스트레인 요금이 10년 만에 인상돼 현재 $2 75센트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는 승차당 $3가 됩니다. MTA가 노인 승객과 기타 할인 요금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메트로카드에서 현대식 옴니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이들도 카드를 긁는 대신 탭하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MTA 회장 젠노 리버는 금요일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등록된 150만 명의 승객에게 새로운 탭 결제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옴니카드는 탭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개찰구 리더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부터 노인 및 기타 할인 요금 승객은 은행 카드를 통해 탭 결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었지만 150만 할인 요금 승객 중 7만 5천 명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요금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자는 로어 맨해튼의 쓰리스톤 스트릿에 위치한 MTA의 주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옴니카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대면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5년 1월 6일부터 사회보장국 오피스를 방문해 대면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청 등 모든 종류의 대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한 후 사회보장국 오피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오피스 방문 예약은 SSA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 800-772-121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하기 어려운 극빈자 등 취약계층과 군인, 말기 질환자, 긴급 상황이 인정되는 방문객 등은 여전히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부과되던 중개수수료 비용을 없애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13일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에릭 애덤스 시장이 3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은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첫 달 임대료와 보증금 외에도 연간 임대료의 1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치오세 의원은 이 법안은 돈을 절약하고 도시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동성을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월 임대료에 포함시킬 경우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